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등비 수열 합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선 원리 합계를 알아보자. 원리 합계. 원리 합계 이제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법이랑 그 다음에 복리법. 복리법은 흔히 좀 들어봤죠? 뭐 안 들어봤나? 일단 달리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달리법은 원금에만 이자 붙습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법은 직전까지 모아둔 것, 직전까지 있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 있는 것에 이자가 붙는 것, 것에 이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입금을 했다고 칩시다. 1,000원 입금했는데 뭐 한 달에 10%씩 이자를 준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10%. 그럼 한 달 뒤에는 원래 내가 1,000원이 있는 데다가 10%를 받으면 1,000원에 10%는 100원이죠. 그죠? 10%에 100원을 더 얹어서 그 다음 달에는 1,100원이 되겠죠. 그죠? 1,100원. 근데 여기서 이제 달리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이 원금이 1,000원이니까 이 1,000원의 이자가 또 더 붙는 거죠. 원래 지금 직전까지 1,100원이 있는데 요때 1,000원의 이자인 100원만 더 플러스가 돼서 그 다음 달은 1,200원이 된단 말이죠. 1,200원. 그 다음 달에는 얼마가 되겠노? 1,300원.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지. 그죠? 복리법으로 계산하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을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1,000원에다가 100원이 더 플러스된, 즉 1,100원이 될 거고, 1,1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원래 있는 1,100원 있죠, 그죠? 1,100원에 있는 여기 직전에 이자가 붙는 거니까 1,100원의 10%는 110원이죠. 그래서 110원이 더 붙어서 1,210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달은 원래 1,210원인데 여기에 이자가 더 붙어가지고 121원이 되나? 121원이 붙어서 어떻게? 뭐 1,400 아니네. 1,331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게 되는 형식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복리법. 달리법은 이제 원금에만 이자, 복리법은 직전까지 이제 있는 것에 이자가 붙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 토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달리법에서 우리가 원금을 A라고 하고 뭐 이자율을 R이라고 보통 잡읍시다. 이자율을 R.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10%인 거로 치면은 이자율은 100분의 10 이거를 이자율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A1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A에다가 AR이 되는 거겠죠, 그죠? AR 요만큼 받을 수 있는 거지. 즉 A에다가 1 플러스 R 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AR인데 원금에만 이자 그대로 붙으니까 AR만큼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에다가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A에 1 플러스 3R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계속 갔어. 그럼 N번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1 플러스 NR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달리법입니다. 그러면 복리법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A가 그 다음에 됐을 때는 이 A1이 A 플러스 AR, 물론 첫 달은 달리법이랑 같겠죠, 그죠? 자, 요만큼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원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의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자가 붙으니까 여기에 R이 곱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게 이제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얘는 1 플러스 요거 이제 R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얼마가 되겠는데? R의 3승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N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노? 1 플러스 R의 N승이 된다 이 말이죠. 지수로 붙는다 이 말이지. 어마무지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리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달리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보통 복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달리를 몰라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련된 문제 아주 간단한 걸로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일단 여기서도 나와는 있죠, 그죠? 달리는 이렇게 되고 복리는 이렇게 돼 있고,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52번 같은 경우 지금 원금 100만원 100만원을 빌려줘. 100만원 빌렸는데 어떻게 복리로 은행에 넣어서, 예금이라는 것은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금을 했을 때 100만원을 가면 5년 동안은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가면 연이율이니까 1년 지날 때마다 이자가 쌓인다 이 말이지. 그럼 몇 번을 쌓인다? 5번을 쌓이는 거죠. 그럼 100만원에 우리 아까 복리에서는 1 플러스 R에 N승 이거 했다 그지? 그러면 1 플러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자율은 10%니까 100분의 10이죠 그죠?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될 거다. 0.1의 횟수는 5번 5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1.1의 5승이 돼서 1.1의 5승은 1.61로 계산하라네. 그래서 161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자만 61만원이 붙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뭐 원리 합계는 답은 161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본 모토로 해가지고 적금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적금하는 방법. 이제 이게 이제 종종 자주 나오는 건데, 적금하는 적금법을 대해서 살펴봅시다. 적금법. 이것도 흔히 기수불, 기말불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뭐 별거 없이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수불은 매년 초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매년 초에 입금하는 거고, 이거는 매년 말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초에 하냐 말에 하냐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거든. 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적금이라는 것은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고,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었을 때 나중에 총괄해서 받는 돈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을 했다.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을 했을 때 나중에 5년 동안 적금을 하면은 내가 얼마를 받겠냐. 그러니까 이자가 없으면은 뭐 10년 뭐 어떻게 한 달에 10만원씩이니까 1년이면 120만원, 5년이면은 600만원 그렇게만 받으면 끝인데, 이자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붙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지, 그지? 자, 그걸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초에 넣는 기수불 먼저 살펴봅시다. 기수불. 예를 들어서 1년 초에 내가 어떠한 A1을 넣었어. 그 다음에 2년 초에도 A1을 넣었다고 합시다. 뭐 3년 초에도 물론 A1을 넣겠죠, 그죠? 3년 초에도 A1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N년 초에도 A1을 넣었다 합시다. 그러고 N년 말이 있어. N년 말. 뭐 2011년 초라고 하면 2011년 말이 있다는 거지, 그지? 뭐 이때는 내가 매년 초에 넣으니까 말에는 돈을 넣는 게 아니지, 그죠? 이때 내가 찾아야, N년 말에 내가 찾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자율은 R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이자율을 R. 자,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넣었던 이 A1이 이 N년 말에 지나면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거죠. 이 N년 말이 지나면 얼마에 변해 있을까? 내가 아까 이거 이제 복리로 그대로 계산되니까 적금은 항상 복리거든. 자, 여기에 있는 돈이 1년 초에서 1로 넘어갔을 때는 한 번 넘어갔을 때는 아까 우리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었죠, 그죠? 두 번이었으면 요거에 2승, n번이었으면 n승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뛰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한 칸, 여기서 이만큼 두 칸, 그 다음에 4년 초까지는 3칸, 그럼 이까지는 n-1칸이 되고 여기서부터 또 한 칸 더 뛰니까는 총 n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건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 있는 금액은 총 n번을 건너뛰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2년 초에 넣었던 이 금액은 얼마가 돼 있겠노? 이 2년 초에 넣었던 이것은
이것은 얘보다 한 칸 덜 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1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얘 위에 있는 애보다 한 칸 또 덜 뛰었을 거다. 그래서 N-2승이 됩니다. 쭉쭉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넣었던 이 A1은 몇 칸 뛰었는데 고작 이어서 이만큼 한 칸만 뛰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겠노? R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싹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만큼 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식부터 차례대로 보면 여기서 요만큼 1 플러스 R씩 곱해져 있는 꼴이죠.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초항은 이게 초항이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물론 항수는 여기서부터까지 총 N개죠, 그죠? N개가 되는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대로 씁시다. 공비 R-1에 초항 A에 1 플러스 R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공비 R에 N승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이고, 다시 잠시. 자, 다시 여기서 식을 잘못 적었죠. 다시. 우리 그 합공식이 R-1의 초항 A에 R의 N승 -1 요거니까 공비 R-1에다가 초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의 N승의 -1.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R에다가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 -1.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를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쭉 푸는 방법, 풀 때는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말부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말부. 기수를 했으니까 기말부. 자, 기말부는 매년 말에 넣는 거라 했죠, 그죠? 매년 말. 자, 1년 말에 넣었다. 1년 말에 A1을 넣었다. 그 다음에 2년 말에도 A1을 넣었다. 물론 3년 말에도 똑같이 A1을 넣었다 합시다. 쭉 갔을 때 뭐 N-1년 말 이때도 A1을 넣겠죠, 그죠? 그 다음에 N년 말에도 역시나 A1을 넣을 겁니다. 이때도 A1을 넣을 거야. 그지? 매년 말에 넣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매년 말, 이 N년 말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넣었던 이 안은 N년 말이 되면은 금액이 총 얼마가 되었을까 하는 거지. 얼마가 되었을까? 여기서 이만큼 한 칸, 그 다음에 이만큼 두 칸, 그죠? 3년 말까지 두 칸이야. 그러면 N년 말까지는 N-1 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N-1 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전보다 한 칸이 더 적어야 되니까 N-2 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N-1 플러스 R에 N-3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쭉쭉쭉 왔겠죠, 그죠?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띄어봤자 한 칸밖에 안 띄어지니까 A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N년 이거 A는 그냥 N년 말에 넣었으니까 그냥 A1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 다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씩 R,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해져 있는 그 형태는 맞으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로 똑같습니다. 아까 기수 볼 때랑. 근데 초항이 다르죠, 초항이 아까는 이게 초항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초항이 되는 거죠, 그죠? A. 그 다음에 항수는 내나 똑같이 N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1개이고 여기까지가 합치면은 총 N개. 그래서 총 합은 구해봅시다. 공비 R-1에다가 초항 A에다가 1 이거 공비 R에 N승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N승 -1. 자, 이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수불이랑 기말불이랑 식 차이만 보면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지? 초항만 다르죠. 초항. 여기 있는 초항만 다릅니다. 한 칸이 더 늦어져 가지고 초항만 다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푸는지. 자, 54번 문제. 자, 54번 문제를 그대로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연이율은 6%. 즉 이자율이 0.06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0.06. 1년 만에 복리로 2007년부터 100만원씩. 자, 요렇게 적금을 한다. 자, 그러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매년 초에 하는 거랑 매년 말에 하는 거랑을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럼 2007년부터 자, 2007년 초에 넣으면 2007년 초, 그 다음에 2008년 초 계속 이렇게 있겠고, 마지막 몇 년까지 넣었냐면 2016년까지 넣었죠. 그죠? 2016년 초까지 금액을 넣고 우리는 2016년 말에 찾을 겁니다. 돈을. 그럼 이때 다 100만원씩 넣었다 이 말이죠. 100만원씩. 이때도 100만원씩을 넣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아까 이자율이 0.06이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띄었을까? 이어서 이만큼 한 칸. 총 10년 동안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총 10칸이 띄었겠죠. 그죠? 1 플러스 R에, 근데 여기서 R은 0.06이니까 0.06에 10승. 그 다음에 이것은 한 칸 덜 띄었겠죠. 그죠? 1 플러스 0.06에 9승.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럼 이것은 이어서 요만큼 한 칸만 띄었으니까 100에 1 플러스 0.06 요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금액은 이거 싹 다 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비 R이 얼마지? 요게 공비 R이죠. 그죠? 1.06이 R입니다. 그 다음에 초항은 이것도 이게 초항이죠. 그죠? 100에다가 1.06 이게 초항이. 항수는 여기서부터까지 총 10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은 뭐 S10이라고 쓰지. 10항까지 합이라 해서 S10 R-1에 초항 1.06에 R에 10승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럼 분모는 0.0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주어진 게 있을 겁니다. 1.06의 10승은 1.8로 계산을 하래. 그래서 이것은 1.8로 계산을 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원에 1.06에 얼마였지? 1.8이니까 1.8 빼기 1이라서 0.8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나온다 이 말이지. 이거 100이라 썼지만 100만원입니다. 100만. 그래서 이거 쓰고 얼마만 이렇게 쓰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기말불은 즉 매년 말에 적립되는 것은 매년 말 2007년 말부터 2007년 말에 넣는 거죠. 말에. 그리고 2008년 말 이렇게 해서 2016년 맞죠? 2016년 말까지 여기서 100만원을 넣을 거야. 100만. 요도 100만. 그 다음에 2016년 말에 100만원을 넣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 띄어지는 것은 몇 칸이겠노? 9칸이죠. 9칸. 한 칸 덜 띄게 되는 거죠. 그지? 100만원에 1 플러스 0.06에 9칸. 여기서 이만큼은 당연히 8칸이 되겠죠. 그죠? 1.06에 8칸. 그 다음에 마지막 쭉쭉 갔을 때 마지막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는 뭐 띄는 게 없으니까 그냥 100만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까지의 합이다. 그럼 공비 R은 내나 1.06씩 곱해지는 거라서 1.06이 공비가 되는 거고, 초항은 이게 초항이죠. 그죠? 100만원 이게 초항이고, 뭐 항수는 똑같이 10개가 되는 겁니다. 10개. 여기서 이만큼 다 10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합은 공비 R-1에 초항 A에다가 공비 R에 10승 마이너스 1 여기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0.06에다가 100에다가 아까 이게 1.8이었죠. 그지? 그래서 0.8. 그래서 이거 계산한 값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나머지 뭐 상환이나 연금의 형가라고 뭐 위에 문제 요 개념에 나와 있을 건데, 상환도 있고 연금의 형가도 있죠. 그죠? 상환도 있고 연금의 형가, 이거는 요거는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겁니다. 방금 했던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면, 방금 했던 이렇게 했던 방법만 알면, 이런 식으로 끄어가지고 하는 이 방법만 알면 상한이든 연금의 현가는 그냥 다 됩니다. 굳이 공식을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